예, 안녕하십니까. 인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송도수 교수님 채권총론교과서 1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법정 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이 나는데, 서술에서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따라 보시면 제391조는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넓은 의미의 채무이행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131페이지 보시면은 법정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 판단의 경우에 누구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을 보니까 옛날에 그 질문 받은 게 한 개 생각이 나는데, 참 수업을 하면 이런 걸 그려가면서 하면은 참 재밌을 텐데, 일단 알아는 두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업 하는 그 B라는 사람, 그 다음에 건물주가 A인데, 이 건축업자가 C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건축주 A 소유의 건물 그 2층 그 창문틀 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건축업자 B하고 일종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 도급인이 그 2층 창문틀을 수리하기 위해서 C를 고용을 한 거죠. 도급의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일을 완성해도 되는 경우죠.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그 2층 창문틀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A 그 건축업자 B는 이 자리에 없었죠. 일하는 장소 가르쳐주고 이거 이렇게 고쳐라 라고 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이 사다리를 치는 바람에 사다리가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그 C는 사다리에 있다가 이제 길바닥에 내팽개쳤겠죠. 그래서 다리를 다쳤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다리를 다쳤답니다. 이랬을 때 이 다리 다친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일단 이 사람은 이 할머니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다리 다친 사람이 할머니가 불쌍해 보이니까 연락처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가게 괜찮다면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끊고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비용자 C가 B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몇 달치 일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임금 상당의 손해, 그리고 병원비 그리고 위자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이 B는 반박을 해야 될 건데, 이 C라는 사람이 아마 전문가 같아. 이 손해배상액을 가지고 B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 수업을 듣는 분이 이걸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손해배상 청구한 이 본소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고 이 본소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압류한 거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야 된다 라는 했는데, 하여튼 뭐 소송에서 승소하면 되지 뭐 그걸 할 필요가 있나, 뭐 변호사가 소송만 해가지고 이기면 된다 하더라 라고 뭐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때 내가 학원 강의할 때니까 뭐 이미 다른 쪽 누구하고 뭐 다른 변호사라든가 다른 법무사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난 더 이상 그 관여를 안 합니다. 어차피 그 위임을 했으면 그쪽에 그걸 해야죠. 근데 이쪽에서 이 C라는 사람이 일단 뭐 그 진술서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참 어린 딸한테 눈물겨운 사연들을 쓰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청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래 했던데, 그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요즘 판사님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는 이제 그쪽 수업이 끝났으니까 안 가는데, 나중에 들린 말에 의하면은 C가 승소를 하고 바로 이 가압류를 압류로 해서 건물 경매를 진행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본소에서 승소하면은 그 가압류를 압류로 해서 부동산 경매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C는 내가 볼 때 약간 이런 쪽에 선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일종의 뭐 고용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도급하고도 하도급하고도 연관이 조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B하고 C의 관계는 고용관계이고, 이 고용관계인 경우라면은 고용주는 그 피고용인의 생명, 신체, 안전 배려 의무가 채무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 지난 저번 주 수업에서 그런 내용이 잠깐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위반한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B가 방어를 잘못한 거죠. 일단은 그 정도 하고, 여기서는 그쪽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A가 B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B가 C를 이용해서 그 일을 완성해도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C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저 건물 수리를 잘못했다면은 A는 누구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것인가? B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것이란 거죠. 왜냐면은 채무자 B의 비용자인 C의 고의과실은 B의 고의과실로 본다라고 391조에서 정하고 있죠. 그때 C의 행위가, C는 A에 대해서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어쨌든 화면이 잠깐 잘못됐어도 그냥 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복장을 잘못 입고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웃고 넘어갑시다. 이럴 때도 있지요. 자, 그래서 C는 A에 대해서 직접적인 채무는 없기 때문에 A가 C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C에게도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A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B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됩니다. 근데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C의 고의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B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 391조 때문에 그렇고, 바로 C한테 책임을 묻고 싶으면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이때 A의 B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A의 C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A가 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당연히 B, C 둘을 다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A가 A의 손해를 좀 더 방지할 수 있겠죠. 물론 부진정의 책임을 물어서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만약에 B가 전부를 다 변제했다면은 C에게 고의가실이 있다면은 B는 C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그 납은 법정대리는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어진 대리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법정대리는 391조 취지에 비추어 넓게 새기는 것이 일반이고, 그래서 거기에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 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파산관제인, 그다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 부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대리와 관련되는 부분은 민법 총칙 대리권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인데, 종래 통설은 이러한 이행보조자를 넓은 의미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가 있다고 구별을 했습니다. 밑에 판례 소개를 잠깐 보시면 민법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면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 나아가서 계속적인가 이런 것도 불문한다.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은번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에 관해서도 민법 제391조에 의해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 거기에 뭐 여행과 관련되어서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A번에 협의의 이행보조자, 좁은 의미의 이행보조자라고 하면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인데, 예를 들어서 지붕수리업자의 조수가 그 예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고용과 같은 채권관계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한 5째 줄 내려오면은 그 판례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제391조에 정하고 있는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 상관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밑에 그 B번 보시면 이행대행자는 채무자의 이행을 위하여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에 가름하여 이행하는 자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수취인에 가름하여 임치물을 보관하는 제3수취인, 임차물을 수선하거나 거기에 일정한 시설을 할 의무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목적물을 수선하거나 그 시설을 설치하는 수급인 등이 이해가 된다는 거. 이 이행 대행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좀 나뉘고 있는데, 통설을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일단 제3자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에 명문의 규정상 또는 특약상 채무의 성질상 대행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뭐 과외 수업을 하는데
A 강사를 과외 선생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아무 말도 없이 B 강사를 내보낸다면, 그런 경우는 성질상 대행자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 뭐 협조를 구하지 않고 협약도 없이 합의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내보낸다면은 그 자체가 바로 390조 위반입니다. 그는 390조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그 1번의 경우에 대행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무 위반, 채무 불이행되므로 그때는 391조 적용할 필요도 없이 390조에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명문의 규정상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이때 당연히 승낙 없이 해버리면 당연히 390조 채무 불이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않고 또 허용되어 있지도 않아서 채무의 성질상 대행자를 사용해도 무방한 경우, 이런 경우 밑에 동그라미 3번, 이 3의 경우에 391조가 적용되어 대행자의 고의과실에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다뤄진다. 이때 391조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고, 135페이지 이용보조자 쪽을 봅니다. 이행 대행자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는데, 이용보조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이용할 때 그 이용을 보조하는 자이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가족, 동거인이 그 예가 될 것이고, 이 가족 동거인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391조가 적용된다는 거. 나아가서 전차인의 문제,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전대차가 있을 때 그 전차인은 이행보조자인가가 또 문제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관계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관계는 채권법같이 임대차 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는데 그 동의 얻지 못한 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임대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동의 없이 한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서 했는데 그럼 전대차는 적법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전차인의 귀책, 고의과실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때는 391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니은본 보시면은 니은본의 중간쯤에 작은 로마자 4번,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전대 자체가 390조 채무불이행으로 되고,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그 동의 얻은 전차인의 귀책에 의해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 391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그 견해에 따라서 살펴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효과적으로 보시면은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거, 간주된다는 거, 그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 이때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채무는 없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관계는 안 생깁니다. 그러나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될 수 있다는 거 750조. 이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자면은 피고를 한 명만 잡고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두 명을 잡고 들어가는 게 원고가 손해를 더 방지할 수 있죠. 손해를 더 줄일 수 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법인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법인이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뭐 법인만을 피고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채무불이행이 있는 법인들은 대부분 깡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엮어서라도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엮어서 법인과 피고 둘 다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법인 대표자 개인까지도 뭐 깡통이면 뭐 방법이 없겠죠.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 손해는 보전받을 거다는 아니죠. 뭐 돈 갚을 놈이 돈이 있어야 돈을 받지. 그 정도 하시고 13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과 사용자 책임 비교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사용자 책임 756조 그 불법행위까지 되어야 이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이행보조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이거는 이미 현존하는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고, 사용자 책임은 기존 채권관계는 일단 원칙적으로 없었던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은 타인, 이행보조자인 타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사용자 책임은 행위자 자신의 부주의에 관한 책임 부분도 포함된다는 거. 391조에 의해서는 새로운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원래 채무 불이행 그대로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고, 756조가 적용되면 그에 따라서 독립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다는 거. 391조에는 면책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756조에는 면책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391조의 경우에 이행보조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없다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다 했고, 근데 756조에서는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피용자 자체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391조의 채무자 책임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민법 총칙에 있는 시효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사용자 책임과 관련돼서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당기시효, 또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거. 채무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도 책임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 정도 하시고, 면책특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당사 사이에 채무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일단 유효하다는 거.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 면책 약정을 했을 때는 그것은 한 4줄대로 하시면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거. 즉, 채무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은 유효하다는 거. 요건의 증명책임, 채무자의 귀책사유 증명은 누가 부담하는가? 이행지체가 있을 때 그에 의해서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채권자 쪽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때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은 자기에게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자 1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이거는
이행지체와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행지체로서 채무불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위법성이 된다. 그 말은 위법성 조각 사유, 예컨대 뭐 동생항변권, 그다음에 유치권 등이 없을 때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가 실은 채무자의 고의가 실로 본다라는 391조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무를 이행할 때 이행보조자를 뭐 고용하게 되었다면은 그 감독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거.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행불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